안녕하십니까. YST의 윤종훈 상무라고 합니다. 저는 미디어에서 수년간 경험을 했고요. 유빈스라는 회사에서 모바일 옥수수 BTV에 대한 서비스 운영 팀장을 수년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YST라는 회사에서 인공지능으로 관련된 스포츠 중계 사업을 새롭게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인공지능이 가져온 우리 대한민국 스포츠의 혁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도 해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자료입니다. AI 스포츠 중계 시스템과 아마추어 스포츠. AI 중계 시스템이 어떤 혁명을 우리 주위에게 가져올지. 사실 스포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저와는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공산이 큽니다. 왜냐하면 미디어에서 다루는 스포츠는 정말 손흥민이나 이강인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이 프로 스포츠들이 뛰는 그런 경기들만 미디어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저와 제 친구들과 저희 가족들은 이 미디어와 스포츠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실 텐데요. 근데 이 AI가 바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몇 가지 이야기들은요, 대한민국 스포츠가 아마추어 스포츠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아마추어 스포츠가 어떻게 하면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가설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AI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스포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는 K리그,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배구, 그게 다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스포츠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라고 하는 거대한 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수많은 경기단체들이 그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 보시면 약 종목수가 78개 이상이 되고 있고요. 대한장애인체육회만 해도 전문체육이 31개, 그 다음에 생활체육이 16개, 정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스포츠 종목들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고 있지만 작년 오늘만 해도 대한민국 전국 250개 그리고 100여 개 이상이 되는 축구장에서 오늘 매일 이 시간에도 경기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걸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프로스포츠만 텔레비전에서 틀어주는 경기들만 보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러한 스포츠 경기들을 대상으로 지난 2016년에 정부에서는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서로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600만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생활 스포츠와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들이 하나의 단체 안에서 열심히 체육 활동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후원을 바탕으로 생활체육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장표에 보는 것처럼 매년 수년간 그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체육, 생활체육 540만, 장애인 체육 60만 이상, 약 600만,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 600만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 어디선가 스포츠를 하고 있고 경기를 하고 있고 땀을 흘리고 그것을 보는 가족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 스포츠의 열기가 본인들의 땀밖에 그리고 본인들만 즐기는 경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자, 그 중에 600만 체육인들 중에 약 60만이 축구이고요. 생활체조가 약 40만, 그리고 배드민턴이 약 35만 정도의 인구가 이 스포츠를 즐겨왔습니다. 이러한 대중적인 생활 스포츠가 큰 위기를 맞습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올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광풍에 힘입어서 스포츠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일부 세계적인 통계에 따르게 되면 코로나 이후 올해 연초부터 약 47%의 스포츠 경기들이 취소되거나 경기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국체전, 소년체전, 각 춘계대회, 추계대회, 생활대회, 축전 등 많은 대회들이 얼마 전에 진행되었어야 될 전국체전마저도 다 취소되었습니다. 너무너무나 땀을 흘리고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경기들을 하나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스포츠에 얼어붙은 추운 바람이 불고 있지만 그나마 프로스포츠는 어쨌든 경기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생계가 달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프로스포츠는 지난 봄부터 그나마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마추어 스포츠들, 특히 엘리트 스포츠들은 7월, 8월이 되어서야, 그것도 이 스포츠의 경기가 가장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입시를 떼놓고는 말을 할 수 없듯이 입시와 관련된 경기들만 부분적으로나마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스포츠 경기에 대한 엄격한 거리 제한과 여러 가지 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것 따라서 모든 아마추어 경기 단체는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경기 관련되신 분들과 선수들밖에는 경기장에 출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된 거죠. 이것은 보러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뛰는 경기에 부모들이 보지 못한다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학부모들이 경기협회들에게 많은 요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인터넷 중계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 대비 인터넷 중계가 아마추어 스포츠의 경우 약 5배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친구, 학교 관계자들이 인터넷 중계 요청에 따라서 많은 경기협회들이 인터넷 중계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밑에 그림을 보시면 핸드볼, 야구, 축구 많은 종목들이 이전에는 중계를 결승전 정도만 해왔는데요. 이제는 시간과 돈을 들여서 많은 경기를 중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학부모들이나 가족들이 경기를 보고 즐기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는 스포츠도, 나만 즐기던 스포츠도 이렇게 재밌고 즐거울 수 있겠다라는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미디어로서의 가치를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경기가 중계됨에 따라서 다양한 종목의 경기들이 미디어, 스포츠 콘텐츠화돼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플랫폼인 유튜브에 저장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 따라서 여기서 주는 시사점은 인기 프로 스포츠만이 미디어 콘텐츠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 있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하는 경기들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재미있는 경기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 되게 됐고요. 그리고 스포츠 콘텐츠로서의 가치가 부여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세션을 위해서요, 통계조사를 좀 간단히 해보았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축구, 특히 엘리트 고3들이 매년 1년에 약 한 20개 이상의 전국 대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약 100여 개가 넘는 전국 고교 팀들이 그 대학 진학이나 여러 가지 학교의 명예나 지역의 명예를 위해서 대회에 참여를 해서 열심히 축구를 하게 됩니다. 8강, 4강 우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대학 진학 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가산점을 얻게 되죠. 그런 경기들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축구 경기, 핸드볼 경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당장 학교 관계자들과 입시 관계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7월, 8월에 급격하게 경기가 진행됩니다. 그에 따라서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게 되고요. 고3들은 자기 입시와 관련된 경기를 보기 위해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아무도 호흡하지 않는 그런 무관중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부모들은 마음이 급하죠. 그래서 서둘러서 축구협회도 인터넷 중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많은 경기협회들도 인터넷 중계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통계조사한 딱 2가지 종목만 검토를 해봤습니다. 핸드볼과 축구 경우의 기준을 봐도 작년에 약 160개 경기가 결승전이나 주요 경기들만 중계를 해왔었는데 올해 2020년에 여름에만 근 800여 경기가 인터넷으로 중계가 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5배가 증가하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한번 인터넷 중계의 좋은 점을 맛본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당연히 내년에도 중계를 요청할 것입니다. 협회도 그 목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내년에 저희가 생각할 때 배구, 그다음에 축구, 핸드볼 같은 3가지 종목만 저희가 비교를 했는데 1년에 상반기 9월까지 약 8,000경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말마다 축구는 주말 리그가 경기가 이루어지고요. 3월서부터 9월까지는 각 협회들 간의 쟁탈전,
대통령기, 전국체전 등 많은 경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스포츠 콘텐츠로만 8,000경기 이상이 인터넷을 통해서 중계가 된다는 말씀이죠. 이거는 어마어마무시한 진짜 대단한 스포츠의 혁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많으신 분들이 드라마나 커머스에 관련된 콘텐츠 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동네, 우리 학교, 우리 친구들이 하는 스포츠도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올해 코로나 환경에서 증명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내년에 8,000경기, 10,000경기 이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를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다 쫓아가서 그 경기를 중계할 것인가에 대한 IT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카메라를 하시고 콘텐츠를 하시는 분들의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민이 이번에 저희들이 도입하고 있는, 저희가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AI 스포츠 중계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스포츠 부분의 대중화를 이끌어줄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직접 소개해드릴 AI 스포츠 스트리밍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방송 분야의 AI 기술을 적용해서 경기 촬영, 편집, 그래픽, 송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인력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이 AI 스포츠 중계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비단 주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인건비가 아주 비싼 나라에서부터 이게 개발 수요는 필요가 있고요. 처음에는 프로스포츠, 그 다음에 인기 종목을 위한 개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회사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마추어 스포츠에 이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시스템의 구성은 간단합니다. 지금 그림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경기장에 무인 카메라가 설치되고요. 인터넷으로 거기서 찍은 영상이 올라가게 되고 AI 기반의 영상 송출 클라우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이나 PC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그 경기를 시청하게 됩니다. 그 경기를 이거는 이전에도 있었던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전의 것과는 좀 질적으로 틀립니다. 물론 손흥민이나 아니면 그런 프로스포츠의 다이나믹한 중계 화면을 가져가 주지 못합니다. 한 군데 시점에서 촬영을 하게 되고요. 경기의 점수, 그래픽, 정보를 다양하게 보여줄 수는 있지만 여러 시점에서 다양하게 리플레이라든가 그런 기능은 주어지지 못하지만 이전에 하던 방식, 즉 핸드폰으로 찍어서 친구에게 전송하고 핸드폰으로 찍어서 전송하던 그런 방식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형태의 방송 서비스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계가 촬영해서 항상 일정한 품질을 제공하게 되죠. 구성을 잠깐 말씀드리면 경기장에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이미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많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무인 카메라가 설치되고 경기를 중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영상을 촬영한 영상을 AI로 최적화된 카메라 워킹을 통해서 선수를 트래킹하고 여러 가지 부가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은 클라우드로 전송이 되고 클라우드에서 그걸 보고자 하시는 분들의 모바일 기기로 영상을 전송시켜서 언제 어디서나 내가 보고 싶을 때 영상을 보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AI가 경기 영상을 분석합니다. AI가 선수들의 움직임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경기장 전체를 보여줄 수 있게 해줘서 우리 아이는 골키퍼여서 항상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이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 아이만도 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AI 스포츠 중계 기술이 많은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5G라고 하는 새로운 이동통신 기술이 나오게 되죠. 이러한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은 아마추어 스포츠도 스트리밍을 통해서 충분히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가치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AI 스포츠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국에 도입해서 서비스되고 있는 제품은요, 가장 이 AI 기술에서 가장 혁신적인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는 픽셀로사의 제품을 가지고 많은 경기 촬영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11시에 기조연설에서 알론 웨버 픽셀로 CEO께서 직접 화상으로 영상을 보내주셨거든요. 그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기술적인 말씀을 드리면 카메라는 4개의 렌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개의 렌즈가 경기장을 각각 4등분 나눠서
각각의 영역을 촬영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촬영된 영역을 모두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큰 와이드 화면을 구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걸 파노라마 화면이라고도 하게 되는데요. 그 파노라마 화면에서 실제 우리가 텔레비나 그 스포츠 중계에서 보는 영역, 그 송출 영역을 별도로 설정해서 그것을 핸드폰이나 아니면 PC로 인터넷으로 송출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밑에 동영상이 있는데요. 거기 한번 어떻게 돌아가는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큰 화면에서 농구 선수가 공을 들고 움직이게 되거든요. 프레임이 쫓아갑니다. 농구 선수를 쫓아가서 위에 보이시는 사각형 화면으로 경기가 중계가 되고 인터넷으로 송출된다는 것이죠. 밑에 큰 화면에서 저 조그만 16대 9 화면으로 인터넷으로 경기를 송출하는 화면입니다. 마치 카메라맨이 선수를 쫓아가듯이 지속해서 따라가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저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큰 화면에서 사람이 그 기계가 AI가 영역을 추출해서 전송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카메라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프라임이나 고성능 고화질 중계를 위한 프라임 장비, 그리고 학교나 좀 낮은 화질의 S1, S2 장비가 같이 연동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이거는 두뇌 역할을 해주고 있고 AI 로직을 프로세싱을 처리해주고 있는 AI가 탑재된 VPU, 비디오 프로세싱 유니트라고 하는 장비가 경기장에 같이 설치가 돼서 경기를 촬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 진행에 따른 모든 경기 영상들은 마치 스포츠 영상처럼 멋지게 구성이 되어서 OTT로 다 전송이 되고 있고요. 그래픽 화면, 아나운서 멘트도 삽입이 가능하고 경기 상황에 따라서 광고 삽입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하이라이트까지 생성해줘서 마치 방송국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세서가 한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혁명적인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그 시스템들이 결국에는 지금 이제 우리 주위로 다가왔고요. 이미 해외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표를 좀 보시면 카메라 종류나 프로세서에 대해서 저희가 한 가지 장표를 제시해 놨는데요. 이건 나중에 따로 자료를 받아 보시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존의 미디어들이 중계해주는 스포츠 중계는 중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의 현장감을 전달해 주는 데 목적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아마추어 스포츠입니다. 아마추어 스포츠들은 경기를 즐기고 경기력을 향상을 통해서 본인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달성하게 됩니다. 물론 학생 스포츠들은 자기가 꿈꾸는 미래 프로 스포츠 선수가 되기 위하거나 대학 진학을 위해서 본인의 경기력 향상을 늘리는 것도 상당히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 AI 스포츠 시스템을 통해서 촬영된 영상을 다시 재활용합니다. 그 재활용된 영상은 클라우드에 저장되어서 이 경기에 촬영된 많은 학교, 팀, 선수들이 언제라도 자기의 경기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 클라우드 안에서 경기 분석 시스템, 해외에는 수많은 경기 분석 시스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경기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경기를 분석해주고 경기의 각 패스율, 데이터율, 그다음에 파울, 모든 정보들을, 그리고 어디서 슛을 날렸는지, 마치 프로 선수들이 경기를 분석하는 것처럼 경기를 분석해주는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유료화하여서 어느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개발한 사람들도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아마추어 선수들, 학교 선수들이 본인의 경기력을 향상하고 학교, 코치, 감독들이 팀의 경기력을 향상할 수 있다면 수백만 불, 수억을 들여서 만드는 프로팀 남부럽지 않게 경기력을 향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AI가 주는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한국의 현실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또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 YST는 IT 전문 기업입니다. YST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경기의 영상이 아까 앞면에서 보신 것처럼 와이드 화면이 생성이 됩니다. 그 화면을 갖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 선수들이 감독과 모여서 연기를 다시 한번 분석하고 우리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에 보면은 마치 드로잉을 해서 그 영상의 펜으로 그려서 선수의 움직임을 살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와 이번에 계약된 각 협회에 저희가 무료로 무상으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AI 스포츠 TV를 통해서 대한민국 스포츠가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저희가 하는 AI 스포츠는 이전에 미디어 경기의 전달만 하는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학생들의 경기력 향상과 그리고 아마추어 경기인들이 경기력 향상을 통해서 본인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더 많은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아마추어 스포츠가 발전하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보시면 저희가 지난 여름에 많은 경기들을 촬영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스포츠 경기 촬영 현장을 한번 저희가 촬영한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그 현장에 운영하는 모습인데요. 그 삼각대에 길게 솟은 원통형 카메라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저 카메라 한 대고 밑에 우리 직원들 둘이 마스크를 쓰고 경기를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따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경기들을 지켜보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지 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유수의 방송사들이 하는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면 PD가 카메라맨들과 서로 소통을 하면서 바쁘게 움직이게 되죠. 경기하는 2시간, 3시간 동안 꿈쩍 말고 경기에 집중하면 카메라맨의 피로도도 상당히 커집니다. 하지만 저희는 전기와 인터넷만 연결시켜서 완벽하게 모든 경기를 중계했습니다. 전날 거의 일주일 동안 약 140개의 경기를 3개의 시스템을 통해서 모두 중계 처리를 했습니다. 이전에 경기 중계 방송 시스템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러한 많은 용량의 경기 중계를 시스템을 통해서 AI 기술을 통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지난달에 경상남도 고성에서 이루어졌던 중고 배구 대회. 요즘에 배구가 인기가 많죠. 배구 대회 촬영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밑에 축구장 장면은 김천에서 있었던 MBC배 전국 고교 축구 대회의 영상을 저희가 취득하고 이날에도 약 50개 경기를 저희가 전량 예선전서부터 결승전까지 매년 그 대회 같은 경우에는 결승전만 인터넷에서 중계했었는데 예선전서부터 결승전까지 모든 경기를 중계해 줬습니다.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경기력이 떨어져서 항상 예선전에서 져서 집에 가던 팀들의 학부모 형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부모들한테 인터넷으로 자기가 뛰는 경기를 중계해 줄 수 있어서 많은 학부모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마지막 화면이 지난달에 저희가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경기를 촬영했던 장면입니다. AI가 많은 것들을 우리 주위에게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마침 또 이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에 맞물려서 많은 경기 영상들을 저희가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약 한 350경기를 촬영했습니다. 300경기가 넘는 경기들을 직원 몇 명 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모든 경기를 촬영을 했고요. 충계 하키 선수권 대회부터 시작해서 필드 하키, 핸드볼, 배구, 그다음에 농구, 아이스하키, 축구 웬만한 구기 종목들에 대해서는 올해 7, 8, 9월, 10월까지 전체 촬영을 해서 약 350경기를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 강원도 홍천에서 중고 배구 대회를 또 중계를 해주게 됩니다. 이 경기 또한 예선전서부터 결승전까지 모든 경기가 중계가 됩니다.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이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다고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는 안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해드려야 됩니다. 스포츠는 데이터고 그다음에 히스토리입니다. 단순히 경기를 즐기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경기가 매년 촬영되고 경기가 쌓이고 쌓여서 선수의 기록과 결합이 되어서 그 경기는 하나의 히스토리로 남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경기 중계를 통해서 이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촬영했던 영상을 한번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영상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9월달에 김천에서 있었던 고교 축구 대회입니다. 네, 이번에는 배구 대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고 배구 대회죠. 카메라가 저게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모두 기계가 영상에서 카메라 부분을 추출한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박시차컵 프로 배구 대회를 저희가 샘플 촬영을 했던 겁니다. 카메라가 아주 자연스럽게 공과 선수들을 따라가고 있죠. 핸드볼 대회였습니다. 핸드볼 대회 멋지게 저희 고교 선수들이 무관중으로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멋지게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하키, 목동에서 이뤘던 아이스하키 경기 대회입니다. 이때도 무관중이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경기는 상대적입니다. 스포츠는. 그래서 재밌게 볼 수도 있고요. 저희가 경기를 하면 너무 재밌습니다. 프로 경기에 비하면 의미도 없는 아주 재미없는 경기이지만 저희들이 보면 아주 경기는 우리들이 할 때는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재미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재밌는 경기들을 친구들과 우리 주위 친척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된 겁니다. 이 AI 스포츠 기술은요 나날이 발전합니다. 현재는 16가지 종목이 중계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종목들이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14개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요 2달 사이에 2개 종목이 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느 종목까지 이 AI로 중계할 수 있을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기술이 그 대답은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서비스 사업자들이 중계를 하고 있는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NHFS라고 미국 고교 스포츠 협회에서 전국 고등학교에 약 2만 개 고교에 이 AI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각 고교에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학생들의 경기를 중계해주고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 거죠. 물론 미국은 콘텐츠에 대한 비용 지불이 원활한 데여서요. 한 달에 약 10불 정도의 비용을 학부모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멕시코의 CU플레이라는 회사는 AI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전국에 있는 160개 축구 경기장에 모든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멕시코 축구협회가 지원하고 있고요. 이 서비스를 통해서 전국에서 일어나는 동네 축구서부터 국가대표 경기까지 모두 OTT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토탈은 독일의 스포츠 OTT 사업자입니다. 전국 유럽의 600개의 카메라를 체육관 및 경기장에 설치를 해서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옆 나라의 NTT에서도 일본에서도 NTT 도코모에서 이 ICT, NTT 스포츠 ICT라는 회사를 세워서 학생 스포츠, 사회인 스포츠를 중계해주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푸터스라는 회사가 하브리그 축구 경기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넷플릭스나 웨이브, 콘텐츠에 관련된 OTT는 많습니다. 그러나 스포츠 OTT는 새롭게 떠오르는 서비스의 총화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 OTT가 많이 생겨나가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아마추어를 지향하는 스포츠 OTT가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코로나 때 이러한 장비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플로리다의 한 고등학교에서 AI 카메라를 통해서 스포츠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CBS 뉴스를 통해서 보도한 장면입니다. 다음은 언론 보도입니다. 국내 언론에서도 AI 카메라의 출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중고배구연맹, 그다음에 핸드볼협회와 계약하면서 전 경기를 여러분에게 유튜브나 저희 채널을 통해서 중계를 하게 될 겁니다. 아마추어 스포츠 중계 사업은 YST가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아마추어 종목, 주요 엘리트 종목에서 시작해서요. 그다음에 사회체육, 생활체육으로 확대하고 최종적으로는 장애인 체육까지 저희가 전국에 있는 모든 체육관에 AI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AI 스포츠 중계를 통한 아마추어 스포츠의 발전, 코로나 이후 AI가 스포츠 스트리밍을 제공해 주게 되고요. 스포츠 인프라가 조성되고 영상을 통해서 산업이 발전되는 모든 것이 선순환되는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그의 가운데 AI가 있습니다. 마지막 영상이 재밌는 영상인데요. 지난 7월에 제주도에서 찍은 이미지입니다. 이거는 축구 경기 이럴 때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으로 아무도 갈 수 없어서 부모들이 밖에서 지켜보는 장면인데요.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의 경기는 다 소중합니다. 손흥민 경기, 이강인의 경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는
우리 아이들의 경기가 가장 중요한 경기입니다. 그 경기들을 AI를 통해서 AI 스포츠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손안에 전송해 줄 날이 멀지 않았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AI가 가져온 스포츠 미디어 대중화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네, 강연 중 역시 많은 의견이 있어서 제가 그중에 몇 가지 선정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나라의 AI 스포츠 중계 기술이 세계의 AI 스포츠 중계 기술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위치일까요? 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AI 스포츠 기술을 AI적인 측면에서 보면 많이 사실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번 코로나 때 저희 KBO나 프로야구나 프로축구가 전 세계로 송출이 됐을 때 많은 부분들이 재미있는 중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은 바로 중계 기술이었습니다. AI를 활용했다기보다는 중계 기술이 다양함을 보여주었는데요. 국내에서 AI가 좀 발전되지 못하는 것도 국내 스포츠 영상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영상 시장이 너무 활발하게 커지고 많은 영상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개발이 필요할 텐데 아직까지는 국내 스포츠 영상 시장이 너무 협소해서 많은 개발 업체들이 그 부분을 따라가 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국내 스포츠가 많이 발전되고 해외로 많이 나가서 국내 스포츠 시장이 커져서 AI 스포츠 중계 기술이 발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AI 스포츠 중계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또 질문 주신 게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마추어의 중계에 맞춰서 그냥 촬영하는데 그다음에 편집하고 아주 단순한 용도로만 활용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에는 경기장에 많은 카메라가 모두 자동화되는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중계는 많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결국에는 스포츠 중계를 구성하는 핵심 서비스는 무엇이냐면 그래픽, 아나운서 멘트, 그다음에 촬영, 편집, 그다음에 재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슬로우 모션이 역동적으로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아나운서도 AI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카메라맨의 카메라웍도 AI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술을 보면.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정점에 와 있는 것이 소위 피아노맨이라고 하죠. 스포츠 PD의 역할까지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미지수이지만 언젠가는 AI에 의해서 정복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아나운서도 카메라맨의 그 직업도 사라질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AI 스포츠 중계 기술이 이동통신 기술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또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AI 기술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AI 스포츠 중계가 의미하는 것은 스포츠 콘텐츠의 대량 생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콘텐츠가 생산이 됩니다. 이전에는 제한된 스포츠 콘텐츠가 생산이 되는데 반해서 이제는 엄청나게 많은 콘텐츠가 생산이 되고 그 대부분의 콘텐츠들은 바로 개인화된 콘텐츠들입니다. 내 친구, 우리 가족, 나와 잘 아는 우리 학교 선수들이 뛰는 장면을 중계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바로 그것을 보는 디바이스는 바로 모바일 기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많은 스포츠 동영상이 일반 드라마나 일반 뉴스보다도 데이터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많은 스포츠 데이터의 유통은 우리나라처럼 5G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는 통신 네트워크에는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동통신의 발전과 그다음에 AI 스포츠 기술의 발전은 서로 같이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윤종훈 상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